通過だからそれが専門性っぽく見せるってこと。 안녕하세요, 킴스입니다. 히로가 빨래 널어주는 심쿵한 순간이에요. 남편 이름이 히로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반복을 하면 늘기 마련인가 봐요. 전에는 빨래를 널어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참고 기다려보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깔끔하신 시어머니가 매일 내놓는 잠옷이며 기나긴 4인 가족의 빨래를 다 널고 나면 좀 쉬어야 할 정도로 이것도 일이에요. 옛날처럼 손빨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빨래를 매일 널어야 하는 지겹고 반복되는 이 행동을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일상이었는데 계단을 혼자서는 오르지 못하게 되신 지금 이제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일 하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빨래 넣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도 안 빠지고 2층으로 빨래통을 끌면서 올라오시는 모습이 위험해 보이고 싫었기 때문에 티격태격 했던 순간이 좀 후회됩니다. 실컷 하게 해드릴 걸 그랬어요. 왜 저러시나 했는데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 빨래를 널어보면 귀찮은 마음과 동시에 평화로움도 느껴집니다. 그게 좋으셨나 봐요. 날씨가 너무 좋죠? 이렇게 예쁜 날 휴식이라 다행입니다. 다육식물도 방치해뒀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몸이 성에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 あの人は本当に大したものよ。 바라가勝手になるからそんなことない。そのバラみんな言うもん、ものすごく見事ね。本当にその私バラ大好き。なんとも言えないピンクの色がね。 제가 키운 나에마 장미입니다. 1년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남편이 옆집으로 장미 줄기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집에 없을 때 절반을 큰 가위로 잘라내는 바람에 올해는 조금밖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미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옆집과 가깝기 때문에 장미 꽃잎이 떨어질까봐 조금만 피워도 잘라내야 하는데 식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사가 늦었는데요. 오늘도 저의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직장에서 영어 때문에 생긴 기분 나빴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영어를 많이 사용해요. 저는 영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아닌 가타카나인데요. 뜻을 모르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지금 파스타, 페페론치노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돼지고기를 넣고 마늘을 넣고 만들고 있어요. 간편하게 사온 소스로 만듭니다. 면이나 빵을 일본 사람들은 많이 소비하는 편이라고 해요. 점심에 밥 먹는 습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쌀 소비가 많이 줄어서 정부가 쌀 농사 규제를 시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킴스는 아직 안 잘리고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하자는 거 보면 사람이 없긴 없나 봐요. 제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일이 좀 있어서 피곤한 면도 있지만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는 것도 제 나이쯤 되면 스트레스예요. 젊은 직원들은 고장나면 여기저기 누르면 고치는데 제가 누르면 고장납니다. 배울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기도 한데 나이 들면 새로운 걸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기분이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판매하는 사람은 파는 걸 잘하면 됐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파는 건 당연한 거고 고객 관리가 어렵습니다. 온갖 등록을 유도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계산하는 컴퓨터는 또 왜 그리 작은지 타블렛을 사용하는데 눈도 잘 안 보이잖아요. 100만원짜리 결제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0을 몇 번이나 세어봅니다. 3이 8로 보이고 5가 6으로 보이는데 잘못 입력하면 3만엔이 8만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에서 전화하고 손님한테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굽신거려야 되고 상사한테 보고하고 정말 피곤해집니다. 배우는 게 느리면 눈이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외국계 기업인데 서류나 이메일에 영어 가타카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본어로 표현이 충분히 되고 직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왜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お母さん病院行くの決めたんですもう頑張るしかないけど割り切っちゃうもうプラス遠方だけどねうんいい先生だからテレビで見てても面会はできないらしいですけどそうなのいやだから手術が終わるまでねそれできないでしょもう結局前日ぐらいそうそうそうイギリスが帰るでしょうんそれがなんとなく心細いけどそうですねもうしょうがないもうそれをもう割り切って先生を信じるしかないそれで今医者がね悪く言え儲け主義経費に関するもののね、地方の人っていうのは一生懸命細かくやってくれるという10万かからないって言ってもさかからない1割負担っつったら病院に100万入るわけだから1割負担で10万だ 어머님이 마음의 결정을 드디어 내리셔서 수술이 가능하다면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좀 먼 곳이고 불안한 마음이 많으신데 그래도 혹시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아무 의견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니까요. 얼른 먹어. 그러니까 それはあるのね 응? 하루. 食べたくない? 사사미 내고 하루. もうちょっと下げるぞおいでほら全身麻酔全身麻酔が怖いじゃない手術が終わってしばらく痛いわけ LINE 練習をした方がいい。何の LINE 電話の練習それ。とあとねマナーモードじゃないと大部屋だからそうそうそう。多分どういう電話練習。自分で反応できないビデオ通話練習知らないと。安心だもんね顔が映るまあ難しくないんで。難しくないできます。これなんかもうなんかあれ 어머님께 좋은 일이 일어나길 가족 모두 바라고 있어요. 요즘은 남편이 저보고 이병헌 닮았다고 그러는데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곳은요 이런 그 귀에 꼽고 말하는 인컴이라는 보디가드들이 보디가드 할 때 쓰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곳인데요.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최고예요. 꽤나 스트레스입니다.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요 대답을 참 잘해야 돼요. 무조건 하이 가시고마리마시다 이걸 입에 달고서 알겠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다이hen 무시하게 고자이마생 하이 쇼치시마시다 전부 하이 거의 목적 그러면 좀 부정적인 단어인데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이 가시고마리마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손가락을요 함부로 물건 사람을 가리킨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혼나요.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친 상태로 이거요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 손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히틀러 닮았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마다 일본은 특히 안 돼서 지적받아. 그저께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계산하는 문제를 딱 주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야 이 계산 문제가 UPT, VPT, AUR, 컨버전 뭐 이런 말이 목표 트랜잭션 의미 이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를 모르겠는 뭐 일부러 나를 약 올리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기도 하고 남들은 다 한다는데 왜 나는 이걸 모를까 VPT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값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명이 동시에 이거 초등학생 레벨인데 이러더라 그 말에 소처럼 들이받았습니다 나는 이거 못 푸니까는 그러면 나는 바보네 이러면서 한마디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초등학생 레벨이라 그랬으면 바보라는 거지 요즘에 한국 같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아마 난리 날 텐데 교육을 90일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매뉴얼에 보면은 영어가 진짜 많이 써집니다.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가타카나로 영어 표기를 해놔요. 저는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못 알아듣는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알지만 모르는 단어도 있을 정도. 그 정도로 가타카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본 직원들이 얼마나 이해력이 높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에 특히 이 영어 표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가 빠르지만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면 영어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영어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일본인들은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남편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일본은英語すごく使うじゃない。カタカナ。オーディット？オーディオーディット。チェックするみたいな。あ、そう。パン屋でイートインとか書いてあって中で食べるっていう意味でしょ。外国人カタカナを見た時イートインって書いてある、あれ何の意味なんだろうって。美しい日本語があるじゃない、日本語そのままで使うよりもイニシアチブって知ってる？知らない。イニシアティブって何？主導権っていう日本語の言葉はあるけどそういう英語から来た言葉を好んで使うのは、それの方がすごいおしゃれあと国際的とかあおしゃれ、あとインテリ、頭が良さそうにっていう、あと専門的に見える、あ、専門的に見えるから、専門的に聞こえたりする、難しく見えるより感じるから。日本人が理解するかしないかは関係なく、わからないのにその単語使ったって意味ないじゃない。だからそれが専門性っぽく見せるってことでしょ。あわざとそういうふうでに分かんなくてもこれは専門用語だからビジネスだったら例えばビジネスでの専門用語で相手に感じさせられるからそういうのを好んで使うっていう。これは個人的な意見だけど日本語のそういうエッセイとか論文とかってあるでしょ。文章を書くっていうのはこうそういう難しい言葉を使った方が専門性が高く見えるような文。でも多分そういうとこあるんじゃない。でも英語は違うじゃない。英語は割ともうすごいシンプルに、それで発音が通じないっていうのはその英語の言葉をそのまま日本人が発音するのは難しい、クラブっていうのもクラブってブっていう音っていうのがないわけ。クラブとかあとクララっていう音もないから、クラブっていう日本語式に変えないと日本人は発音が難しいから外国人がそれを聞いた時に英語が分かる人でも全然分かんないそれが。でやっぱ混乱しちゃうし、こんなに英語たくさん使ってるのに日本人はその英語の音がわからないとかさ、国内で自分たちが使いやすいように取り入れてるだけだから、まあそれは別に日本に限ったことじゃなくて、ヨーロッパ行ったっていろんな言語が使われて、例えば英語の国の人がフランス語を取り入れたりして使ってるやつもあるわけじゃない。それをフランス語として発音せずに英語的に発音を変えてるものもあるから、それは別に違い日本が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けど、それと同じように日本語の一部として使ってるっていう感覚だと思う。政治家もそういうことするじゃない。自分が政治家として知的だとか、難しく言葉を使うことで、自分のインテリですよっていうのを見せるっていう。日本人は英語力が低いから最初からカタカナを英語にしちゃえばいいの。もったいないなと。それだけたくさん英語の言葉を使えても英語を喋れないっていうのはまあ悲しいよね。한국에 여행 갔을 때 동생이 준 목걸이 선물인데 예쁘죠? 아까워서 가끔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 참 귀찮아요. 어머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화장을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죽을 때가 된 거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완전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셔츠를 좋아하는데 어딜 가도 실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옷을 화려하게 입지는 않아도 발끝까지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손님의 옷차림새에 눈이 가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깔끔하게 손질된 옷을 입고 말하는 모습도 걸음걸이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가는데요. 굳이 애써 말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말 실수할까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기분이 새로워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땄어? 일하면서 네가 못 알아들었던 카타카나 퀴즈 내주세요. 1번. 스카프 토레 두 번째. 타오파 타오빠. 카라페. 카라페. 몰라. 근데 카라페는 모르는 사람 많은데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오늘 뭐 먹었어?